2차 전지는 좀 오른 게 없는데 수급 쏠림에 더 영향받았고 맞아요. 또 반도체 투톱이 조정을 받으면 더 많은 조정을 좀 반영시켰다라는. 다만 이제 우리가 양극 소재사들의 경우에는 이번 2분기는 이제 본업이 좀 잘 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좀 몇몇 좀 확인이 좀 됐습니다. 4월 수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유럽의 산업 가속화 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특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오셨어요. 2차전지 투자 전략 세우겠습니다. 2차전지가 사실 잘 가다가 그죠? 네. 최근에 고점의 조정을 좀 받았죠. 조정받은 게 2차전지뿐이냐? 맞죠. 그죠? 반도체가 워낙 쏠림이 강하다 보니까 네. 2차전지 조정을 받았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ESS 쪽에서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LG 엘솔이 급등하면서 뭔가 좀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게요. 2차 전지 흐름은 어떨까요? 사실 코스피 지수가 뭐 사상 최고가 경신을 좀 네. 한 반면에 뭐 코스닥 지수 수익률이 굉장히 좀 현저히 좀 저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수치상으로 보도 네. 5월달에 지수 수익률이 7%밖에 좀 되지가 않는데요. 물론 이제 지수가 7% 올랐다는 거예요. 엄청 평상시가 엄청 강한 거죠, 그죠? 네, 지금은 코스피나 하이닉스에 비하면 7%밖에 네네. 이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세부 네. 데이터를 보면 일부 로봇 섹터나 반도체 소부장주 종목들을 좀 제외하면 모든 종목들이 지수 수익률을 다 하회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2차 전지는 좀 오른 게 없는데 그렇다고 음. 이제 특정할 만한 좀 악재 요인들이 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쏠림에 더 영향받았고 맞아요. 또 반도체 투톱이 조정을 받으면 음. 더 많은 조정을 좀 반영시켰다라는 착시가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글로벌 고금리에 대한 어떤 장기화 우려감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국채금리에 대한 상승 요인들이 성장주의 어떤 밸류 부담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고요. 뭐 유가라든가 환율의 어떤 상승 부담. 다만 이제 코스피 안에서는 뭐 셀사가 좀 많이 영향을 좀 받았었고요. 코스닥은 양극 소재사를 좀 비롯한 2차 전지 소재사들이 수급적인 어떤 이 영향을 좀 상당히 좀 많이 반영시켰는데 사실 뭐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좀 더 오히려 좀 외인의 일부 매도세가 좀 더 반영된 측면들은 아쉽지 않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수익률 지표를 보면요, 5월달 이제 2차 전지 섹터 특히나 이제 셀사들의 경우에도 네. 코스피 수익률이 한 19.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이 SK 이노베이션이 한 30% 정도 가격이 그러니까요. 하락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같은 기간 한 17%대. 예. 그동안 뭐 기술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가 좀 부각했던 뭐 삼성 SDI가 오히려 한 9.6% 정도 하락을 좀 하면서 그나마 좀 선방을 좀 했는데 사실 개별적인 요인들 보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실망감도 다 반영이 됐고 특히나 뭐 4월 달에는 일부 수출 데이터에 대한 내용도 좋았고 그 다음에 리튬 가격도 최근에 그렇죠. 뭐 상승을 네. 좀 했던 그런 점들인데 전혀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반영되지 못했던 점들이 이제 매우 아쉽지 않나 아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올라도 시원찮을 판에 그죠. 삼전닉스 지수 오르는데 빠졌다니. 빠진 종목이 그러니까 많다니까요, 사실은. 네. 네.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적은 흐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성장펀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은 국민성장펀드 출시 첫날에는 소부장이 잠깐 반짝했어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코스닥에 상위에 있는 종목들, 뭐 에코프로 네. 그룹이나 그죠? 네.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기업들이 올랐잖아요. 수급상으로는 그런 정책적인 기대감들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뭐 지난주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 보면 사실 코스닥의 사이드카 한 2번 정도 발동됐고 네. 뭐 코스닥 지수 한 4%씩 양일틀 이틀 정도 한 4%가 이제 올랐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이 많이 반영이 좀 됐죠. 우리가 그걸 반영시켰던 수치가 에코프로는 오히려 7.9% 정도가 수익률 하회가 됐고요. 여기서 대주전자재료가 한 5%대. 다만 이제 에코프로 BM이 강보합과 한 0.9% 상승 정도 했는데 뭐 네. 코스닥 수익률 지표 대비해서는 좀 내려갔지만 그러니까요. 그래도 좀 선방을 했다라는 좀 차이가 좀 있고요. 예, 이게 4거래 한 이틀 정도 그리고 3거래일간 정도는 코스닥 지수 종목으로 뭐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부각되면서 일시적인 수급이 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더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조금씩 좀 정상화가 좀 되고 있는 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 수익률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시초에 대한 흐름들도 일부 2차 전지 섹터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뭐 ESS 수성가를 좀 계기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수급적인 어떤 전환
이 부분이 효과를 좀 작용을 했는데 뭐 사실 뭐 수주 성과가 좀 크다고 해서 이 부분 때문에 뭐 15%대 뭐 장중에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보다는 그동안 좀 너무 많이 빠졌던 원인들이 네. 일단 뭐 개별적인 수주 성과 안에서 전반적인 시세를 조금 더 완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 아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2차 전지는 숫자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뭐 기대감, 수급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적이 돌아 나온다는 이제 시그널이 중요한데 1분기 실적들은 뭐 누가 좀 덜 못했냐 이거지, 그죠? 네. 전체적으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4월 수출 데이터를 가져오셨군요. 이걸 보면 뭔가 조금 월별 자료에서 좋은 신호들이 잡힙니까? 네. 네. 우리가 이제 1분기 실적 복귀를 해보면 음. 대체적으로 뭐 실사들의 경우에는 뭐 EV양 출하량 감소됐던 부분 물론 네. ESS 부분 성과가 좀 있었지만 전체적인 뭐 이익 기조를 좀 커버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었고요. AMPC 세액 공제액도 이제 덜 반영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일단 뭐 손실액도 더 늘어났던 상황들. 다만 이제 우리가 양극 소재사들의 경우에는 이익 개선 효과가 좀 있었죠. 이 부분은 뭐 본업을 좀 잘해서라기보다는 리튬 가격이 일분기- 올라서. 그쵸. 예. 리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재고평가 맞습니다. 손실이 주로 이익이 되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재무적인 어떤 착시 요인들이 음. 일단 실적 개선처럼 좀 보여졌는데 네. 이번 2분기는 이제 본업이 좀 잘 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좀 몇몇 좀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통상부가 좀 발표했던 4월 수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전체 2차 전지의 수출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5% 정도 좀 감소는 했는데 네. 수출 단가가 좀 상승했던 부분들이 그 갭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가가 좀 상승했던 부분들은 뭐 리튬이라든가 니켈 같은 가격이 뭐 1분기 안에 이제 상승분이 좀 반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판가에 대한 영향을 좀 이어졌을 거고요. 세부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뭐 셀출량들은 좀 감소됐지만 그래도 판가가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해줬다는 부분들이 이익 축소를 손실을 좀 축소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 리튬이온 배터리에 관련된 세부적인 데이터는 좀 공개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관세청의 좀 분류 데이터를 좀 보면서 추정을 해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 정도가 좀 감소됐고 3월 대비해서 오히려 25%가 좀 감소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출하량들이 갑자기 좀 줄어든 그런 구조적인 원인들보다는 매출의 어떤 이연 효과가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좀 되고 있고 다만 여기도에서는 양극재 수출액이 굉장히 좀 크게 좀 증가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6.7%가 좀 증가됐고 3월 데이터 대비해서도 거의 10%에 좀 육박한 수준까지 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 시그널이 이제 5월과 6월로 좀 재차 좀 이어진다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1분기에는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재무 구조의 개선 효과가 좀 있었지만 2분기부터는 본업인 양극재 출하량들이 상향되고 여기에 관련된 판가가 올라가면서 상당한 어떤 수익성 개선의 어떤 시그널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개선의 모멘텀, 수출 데이터, 월별 데이터. 그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유럽이요? 네. 네. 유럽의 경우에도 일전 방송에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IAEA 법안죠. 네. 뭐 유럽판 IRA 세액공제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유럽의 산업 가속화 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유럽에서 많은 제조업을 좀 부흥시키기 위해서 세액공제도 주고 여기에 관련 투자 유치를 통해서 생성된 뭐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뭐 ESS 같은 이런 부분들을 유럽의 역내 생산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주고 이 부분에 대한 의무 탑재율도 좀 높이겠다는 뜻인데 네. 초기로 좀 제시됐던 플로테이지가 한 35% 정도예요. 역내 생산에 대한 비율이. 근데 이게 6월 달부터 세부적인 어떤 정책 사항들이 이제 공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적인 수급적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올해 이제 3월이죠. 집행위원회가 이제 법안에 대한 제안을 좀 발표를 했었고 이제 6월 달기쯤에서는 어떤 국가가 어떤 형식으로 이제 도입을 할 것이고 어떻게 좀 표준화를 좀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세부 데이터가 좀 구체화가 좀 될 텐데 전체적으로는 뭐 유럽의 생산 시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좀 수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폴란드에 이제 배터리셀 공장 좀 보유하고 있고 삼성 SDI도 헝가리 공장. 특히나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헝가리에 이제 양극재 공장이 이제 5월부터 이제 가동을 좀 본격화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가동을 하게 되고 3분기부터는 이제 점진적인 어떤 램프업이 좀 본격화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전기차 수요량들이 아직 뚜렷한 뭐 회복세대로 좀 미미하지만 일단 올해 뭐 1분기와 4월 그리고 5월 초까지 좀 확인됐던 판매량들에 대한 연동 수치를 보면 북미도 좀 안 좋고 중국도 성장이 좀 둔화됐지만 예. 여전히 좀 유럽 시장에 대한 성장 기조가 20에서 30% 정도 유지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내 생산에 대한 비중이 좀 커지면서 유럽 자체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성장 기조가 재차 좀 이어진다면 선별적이지만 유럽 안에 생산 시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숫자로 좀 지킬 수 있는 연동 구조가 이번 2분기 또는 이제 3분기부터 좀 복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과 탑픽을 여쭙겠습니다. 물론 이제는 반도체 수익 난 거 다 파시고요. 2차 전자로 갑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워낙 삼전 닉스에 대한 수요 자체나 분위기가 이제 밀리면 뭐 개인들이 받는데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갈 수는 없으나 다만 이제 대안 섹터의 하나로서 그죠? 대안도 좀 그렇다. 대안이 아닌 병행할 네. 수 있는 섹터의 하나로서 로봇 얘기, 현대차 얘기 하겠습니다만 2차 전지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볼 것이냐 네. 또 관심주 얘기해 주세요. 뭐 저는 개인적이지만 뭐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투톱은 넣어야 되고요. 여기 대해서 2차 전지도 그동안 전체 수익률 대비해서는 좀 하회를 했지만 더 이상 좀 나빠질 구조가 좀 없다는 점, 가격에 대한 이점들을 좀 봤을 때는 저는 양극재 수출 데이터에 대한 호조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실적 성과 부분들은 뭐 주가의 반등 포인트 저는 충분히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탑픽은 에코프로비엠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종가 기준에서 한 2.3% 상승 전환을 좀 했는데요. 최근 기준에서 보면 코스닥 지수 안에서 특히나 뭐 정책 수혜 기대감들이 좀 구체가 좀 됐고 국민 성장 펀드라든가 ETF의 또 후속 출시 부분들은 시총 상위 종목들의 좀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을 좀 더 긍정적이게 좀 반영시킬 것 같습니다. 이 기조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5월부터 이제 헝가리 양극재 공장에 대한 가치가 실적과 좀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상당히 뭐 EV 출하량들이 좀 낮지만 ESS량에 대한 어떤 성과 부분이라든가 최근에 리튬 가격과 좀 연동된 판가 상승분이 2분기 실적의 기대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하반기에 오히려 좀 더 확장 구조를 좀 가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탑픽은 에코프로비엠. 센서 안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삼성 SDI가 기술적인 프리미엄을 많이 좀 반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격차가 좀 크다고 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뭐 누적 ESS 수주 잔고가 140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어떤 이 수주 잔고가 일부 좀 반영됐지만 전체 총량 규모를 봤을 때는 거의 뭐 국내 셀사 중에서는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으로 좀 연계되는 부분에 대한 주가 반등, 그 다음에 가치,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 부분들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